오전엔 뭘 하면서 보내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처음 시작한 건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올해는 정말 계속 수익으로 잘 가고 있는 편이죠. 저는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당일 강한 종목 찾아서 올라갈 때 이제 잠깐 탑승해서 조금 먹고 나오는 게 저희 전략이라서, 그래서 뭐 많이도 필요 없고 잘 튀는 종목 하나만 잡아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손실 없이 조금씩 이제 잘 먹고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보면 빨간색이라서 좋긴 한데요. 퍼센테이지가 0.1, 뭐 2, 많아야 3, 많아야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익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240 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 2%도 아니고 1%만 꾸준히 먹으면은 네. 그게 연말에 7배가 되거든요. 7배요? 네. 삶이 행복하신가요? 부라는 것과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거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행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엔 이건 남과의 비교해서 오는 게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 다시 들어옵니다. 네. 군의관님께서 그 육아를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육아는 저희 와이프가 전담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워킹맘 아니신가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 육아를 전담을 하나요? 아, 물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집 태워다 주는 거는 제가 대부분 하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주 양육자는 뭐 와이프라고 영상에서 나가야지 조금 욕을 덜 먹을 것 같네요. 똑같은데요? 그대로? 아, 근데 갑자기 뭐 정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너무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애 있는 집 치고 깨끗한 편 아닌가요?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아, 그때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아이가 계속 크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군의관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뭐 남들 얘기하는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야 다들 하실 테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뭐랄까 이 경제관념이나 재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그런 아빠가 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금 11시 네. 20분이에요. 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쉬는 날에는 주로 그럼 오전엔 뭘 하면서 보내세요? 일단 뭐 한국 증시 조금 종목들 움직임 관찰하고 시간 나는 대로 뭐 책도 조금 보고 개인 개발하는 데 시간을 좀 쓰고 있죠. 대신에 이제 한국 증시 매매는 이제 9시에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그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매매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핸드폰으로 하세요? 아, 핸드폰으로 하기는 저는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네. 개인 제가 랩탑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거 통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죠.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 시작한 건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으네요. 2년 네. 반이요? 네네네. 한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개박살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좀 손해를 많이 입지 않으셨나요? 저는 뭐 올해는 정말 계속 수익으로 잘 가고 있는 편이죠. 한번 인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계좌 인증이요? 이거는 제가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고 네. 그냥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들 분류한. 카테고리 한 개로 조진다. 네네네. 네. 네, 왜 한 개로 조지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 보면 여러 개 담으라고 하지 않나요? 분산 투자라고 하지 않나요? 그건 이제 스윙이라든지 중기나 뭐 장기로 플랜을 세우시는 분들은 조금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이제 접근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당일 강한 종목 찾아서 올라갈 때 이제 잠깐 탑승해서 조금 먹고 나오는 게 저희 전략이라서, 그래서 뭐 많이도 필요 없고 잘 튀는 종목 하나만 잡아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해놨죠. 아, 단타를 네.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렇죠. 그런데 주식에서 단타하면 다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타로 이제 꾸준한 수익을 못 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단타 매매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게 진짜? 가능하죠.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네. 6월 27일부터 새롭게 이제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6월 27일부터 해서 그냥 특별하게 큰 손실 없이 조금씩 이제 잘 먹고 나오고 도망 잘 다니고 있네요. 아니, 이게 6월달 한 달만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계좌인데, 네. 보면 5월도 다 이기고 6월도 다 이기고, 뭐 매매 못한 날도 많아요. 제가 일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매매할 종목이 없다든지 그런 날은 매매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6월 27일인가? 이때부터는 제가 계좌를 또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최근 석 달 동안은 뭐 운이 좋아서 하루도 손실 없이 잘 순항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네. 여기서 잘 보면 빨간색이라서 좋긴 한데요. 퍼센테이지가 0.1, 뭐 2, 많아야 3, 많아야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짤짤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그 수익률인가라는 또 그런 의문이 좀 달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240 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 2%도 아니고 1%만 꾸준히 먹으면은 네. 그게 연말에 7배가 되거든요. 7배요? 네.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단어에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떻게든 손실이 안 난다는 가정을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복리의 마법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안 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주택자시긴 하지만 자산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그런 부동산에 더 매력을 빠지시는데 네. 반대로 부동산을 끝내시고 이제 갑자기 주식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부동산은 끝나지 않았어요. 부동산이 끝난 게 아니고 네. 병행을 하는 거죠. 그게 둘 다 가능합니까? 아니 네. 부동산, 주식, 네. 그리고 의사생활 네.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육아까지 해야지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몸이 부서지게 열심히 움직여야죠. 우리 불가에서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미 태어난 이상 나에게 주어진 권리나 어떤 즐거움보다는 의무나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가족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부동산, 주식, 의사생활, 육아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분명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이 부족하죠. 그럼 그걸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보내고 계세요? 아니요? 성동구면 상당히 상급지잖아요. 아, 그런가요? 옥수동이면 그래도 이제는 네.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네가 되고 있는데 네. 집도 있다, 직장도 있다, 네. 아내분도 대기업 다니신다, 네. 주식도 잘해, 부동산도 잘해, 애도 똑똑할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삶이 행복하신가요? 결국 이거죠. 부라는 것과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엔 이건 남과의 비교해서 오는 게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보다는 나의 인생 계획 그리고 나의 가족과의 행복 이런 거를 그냥 기준 삼아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주변 지인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나 대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나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내 기준에 맞게 나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막 남과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분야님 진짜 비교 안 하면서 사세요? 저는 제 의대 동기 중에도 보면은 또 의사로서도 굉장히 성공한 분도 있고 또 부동산 자산도 많이 늘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많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잘 안 풀린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별다른 인격체고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게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혹시 네. 살면서 로봇 같다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이 하나 안 섞인 듯한 기계적으로 답변도 너무 잘하시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저를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계속 주식을 이제 하실 건가요? 저도 지금은 이제 소액으로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마인드 컨트롤 신법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공든탑이 단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꾸준히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하죠. 근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른 모든 종류의 재테크가 저는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꾸준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법, 마인드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은 초반에 이제 아무리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몇 년 꾸준하게 계속 지속을 하고 그 와중에 또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성공을 하더라고요. 시장을 보면은 마켓이라는 곳은 항상 이제 수익과 손실, 상승과 하락은 그냥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늘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는 건 사실 내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 네. 왜냐하면은 매번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면은 손실이라는 것은 거기 그런 데서 발생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종류의 재테크가 마찬가지지만 마켓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확고한 수익 모델, 확률 높은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나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에 흔들리지 않게 계속 그걸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찍은 건데 네. 이렇게 재촬영을 다시 응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러셀님도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고, 저도 1년 사이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상 나와서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죠. 여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 뒤에 보이는 게 CCTV라고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또 아내분께서 보실 수 있는데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여보, 나 영상 잘 촬영하고 있어. 이따가 구독자들이랑 같이 함께 인사해봐.